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가요? 여러분 기분이 참 좋았으면 좋겠네요. 왜냐고요? 62회 금슬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검은가루 가락에 맞추어 타듯 부부의 정이 잘 어우러지는 것을 우리는 금슬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슬이 좋다 할 때 금슬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검은고금 검은고 슬자입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어쩜 그리 좋고 아름다울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기분 어땠나요? 물어봤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조금만 우울하고 나머지는 전부 행복했으면 좋겠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고요? 금슬상화라는 것은 협연입니다. 독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기도요, 독창보다는 협연을 못 따라갑니다. 협연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느새 나도 남처럼 아름다워져 있고 어느새 남처럼 닮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마스터 개념이었죠. 내가 최고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에스트로 개념입니다. 협연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어야만 나도 잘 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쵸? 부모가 화목해야 나도 화목해지는 가정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자식은 참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회사가 무너지면요, 사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사원이 아름다워지면 회사도 절로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금슬상화, 작게는 부부 사이에 좋은 정이지만 넓게 해석하면요, 아름다운 가락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락인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것은 구수록 두 개의 변형 형태죠. 이걸 임금왕으로 읽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수록변 임금왕이라고 해서 구수록의 점 두 개를 사라지게 한 경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검은고의 모양을 본뜨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아주 이재금자잖아요. 지금이라도 옥구슬 두 개가 톡 부딪히는 듯한 맑은 소리를 낼 것 같은 검은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은고 금자입니다. 금슬이 좋다 그러면 검은고와 비파, 부부 사이의 정을 이야기하고요. 금심 그러면 검은고 소리에 붙이는 탄주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목소리 톤이나 그 말하는 표정에 그 사람의 마음이 실려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요, 조금은 그 사람이 편안해할 수 있는 목소리로 하십시오. 옛날에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이라는 책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자의 그 단편 수필집을 보면요, 한 남편이 평생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왜 연주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처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연주를 하는 날 그 여자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무슨 바이올린 소리가 그 모양이야? 그 뒤로 그 남편은 평생 동안 바이올린을 울리지 않는 그 바이올린을 자기 그 서재 위에 올려놨습니다. 누군가한테 단 한마디가 그 사람이 평생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봤나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오체 불만족을 썼었던 그 일본의 작가라든가 아니면 그 195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탔었던 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당신은 양팔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문학을 쓸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이 사람 말합니다. 나는 요즘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머리가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을 계산하는 데는 빠르지만 나는 둔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계산했다. 나한테는 두뇌가 남아있었고 다리가 남아있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하나하나 공책에다 기록하다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풍요롭게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한테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을
안기기보다는 야, 너 그 부분이 너무 좋아. 너 이 부분 때문에 너 너무너무 잘 될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천재적인 감각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옆 사람한테 한번 좋은 말 해 주십시오. 그를 울려주는, 아주 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를 울려주는, 튕겨주는 그런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됩니다. 오늘 검은고 금자, 이제라도 막 옥구슬이 부딪혀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 같다. 너무나도 좋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누군가를 연주해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대번에 음치라고 그래서 야, 너 노래하지 마. 뭐 이렇게 대번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이라도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 하나 가슴에 묻어두는 거 쉽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남자가 마지막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 여자가 첫 여자였으면 한답니다. 상처는 남자들이 더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도 검은고 슬이라는 자입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게요, 이것은 똑같죠. 그죠? 옥구슬 두 개가 부딪힙니다. 그쵸? 검은고의 그 검은고인데 큰 검은고라는 얘기예요. 큰 검은고의 모양으로 옥구슬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를 지금 반드시 낼 수 있는 게 뭐냐? 큰 검은고 슬자라는 얘기예요. 이 반드시 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원래는 땅을 나누는데, 8팔자가 양쪽에 있죠. 땅을 나누는데 경계를 구별짓기 위해 표지판을 박아두는 이 창과자가 뭐를 나타냈냐면 주사릭자가 그걸 나타냈던 거예요. 주사릭은 그 표지판, 나누는데 경계를 구별짓기 위해서 그 표지판을 반드시 박아뒀다는 그런 자입니다. 다른 뜻으로 마음에 말뚝을 박아놓듯, 정을 박아놓듯 꼭 반드시 이런 뜻이죠.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큰 검은고 슬자입니다. 그래, 금슬이라는 표현에서처럼 여기선 슬슬이라는 표현 한번 알아보죠. 슬슬은 바람이 쓸쓸하게 부는 소리의 형용을 슬슬이라고 그래요. 저것이 바뀌어서 쓸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움도 혼자 하면 쓸쓸합니다. 아름다운 소리 두 개가 서로 아름다움을 북돋아주면요, 그런 아름다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한 색깔이라면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 거예요. 여러 색이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들만 있다면 결코 남자들 그렇게 터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들만 있다면 그렇게 화장하려고 난리를 들지 않을 겁니다. 아름다움은 옆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주위 환경 때문에 생깁니다.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생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와 조금만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금슬이라는 것은 큰 검은고와 그냥 일반 검은고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튕기면서 협연을 하는 데 있어 너무너무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을 금슬이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인이 주고받는 말이 아름답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 금슬이 좋다고 표현하지 않죠. 네, 그 다음 글자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서로상자네요. 같이 볼까요? 서로상자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눈으로 살펴보면 세상이 더 잘 보인다 해서 원래는 보다라는 볼상자가 됐다가 서로 나무를 사이로 두고 나 잡아봐라. 예, 눈이 좀 부시죠. 네, 이래서 서로상이 된 거죠. 예, 원래 유치한 것일수록 진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상사 그러면 서로 생각하는 거죠. 병이 들면 상사병이고요. 상조회 할 때 상조는 서로 돕는 것을 상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제 상상도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 보는 것처럼 백성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제 상입니다. 요즘은 왜 제 상이 되면 나무 밑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밑에를 숙여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를 봅니까 자꾸? 백성을 보십시오. 백성은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백성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저 혼자 난리를 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5년 임기 내에 우리나라 예산액을 주무르는 돈이 1,000조입니다. 1,000조. 여러분,
그 천조의 쓰임새를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떠한 복지 정책으로 느낄런지는 그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서 행복해지는 사회 되는 게 우리의 정치 이상 아닌가요? 재상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금슬상화, 화목할 화. 참 재밌네요. 같이 볼까요? 왜냐고요? 이 화목할 화자는 벼화, 즉 먹는 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경작하여 같이 온 식구가 먹으니 화목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화목할 화로 바뀌었느냐면 곡식이 없는 겨울이라는 것은 얼어 죽기 마련입니다. 그 곡식이 창고에 가득해서 식구가 같이 먹을 만하면 부부, 식구, 가정 화목해지겠죠. 그래서 화할 화자입니다. 화목할 화요. 우리가 화해하다, 화해, 다툼질을 서로 그치고 불화를 푸는 거죠. 화합 그러면 화동하여 가지고 서로 화목하여 가지고서 잘 합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시경소와 관저편에 보면 참 멋진 말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보면 요조한 숙녀를 금술로서 벗한다 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시경소와 상체편에 보면 이런 시가 나옵니다. 처자의 좋은 화합은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고 형제가 이미 합하여 화락하고 또 즐겁다. 여러분, 왜 옛날에 예악이라고 그러냐면 예만 가리키면 사회가 딱딱해집니다. 악만을 가리키면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예악을 같이 다루면 즐겁고 구분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음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화목할 것 같지요? 예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쟁 문화만 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이 합쳐질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시경제가 소와 관저편과 상체편에 대해서 나온 이 두 시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악기와 이 악기가 잘 협연해서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리처럼 부부나 형제 간의 좋은 대화들의 아름다움은 음악보다 낫다는 겁니다. 음악보다 좋은 소리는 자식 책 읽는 소리라고 그러고요. 바람둥이는 책 읽는 소리보다 여자 옷 내려가는 소리가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로부터 풍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화합에서 나옵니다. 자연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식과 부모와 내 이 씨족 사회가 하나가 되는 것 속에서 느끼는 화합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 화합이 깨지면 어려워지죠. 우리는 오늘 금슬상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아본 겁니다. 음악의 연주, 협연의 아름다움. 그러면 이 네 글자가 갖고 있는 문장 성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금슬은 거문고란 뜻이죠. 일반 거문고와 큰 거문고 둘이 합쳐서 금슬, 상화. 금슬은 주어죠. 거문고가 서로 화합하다. 참 금과 슬이라는 악기가 서로 잘 조화롭게 연주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시경소와 관저편에도 이 글은 실려 있고요. 또 상체편에도 실려 있습니다. 상체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 일가족이 모아서 놓고서 주고받는 가정의 대화를 읊은 그런 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되기 전에 연애할 때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거하고요. 부부가 된 후에 대화를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남자들이 소위 이런 말을 하죠. 잡아다 놓은 물고기에 먹이 주는 거 봤냐? 이게 뭔 얘기냐면 잡기 전에는 온갖 미끼를 다 씁니다. 그래놓고 잡아다 집에 앉혀놓으면 이제 뭐 끝인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끔은 믿음으로 믿어질 뿐입니다. 믿기 때문에 소홀할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잊고 살지 마십시오. 형제와 사랑스러운 사람 잊지 말고 사십시오. 왜냐고요? 그 부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존재의식이 허공에 뜰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허공에서 뜨면 행복할 리가 없겠죠.
왜냐고요? 여러분은 가정의 구성원이고요.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구성 속에 혼자입니다. 그 혼자, 인간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 그 유명한 그 소설의 서문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섬만이 섬이 아니다. 혼자 있는 것은 다 섬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가 없으면 사람일 뿐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에 좋은 말들이, 좋고 아름다운 음악들이 흘렀으면 좋겠네요. 이어폰만 꽂지 말고요. 옆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는 오늘 되면 어떨까요? 오늘 부부의 좋은 정을 표현하는 금슬상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연주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